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실전학습에 나와 있는 시 두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학의 오랑캐꽃이라는 시인데요. 자, 이용학 이분은 우리가 올해 조금 주목해서 볼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 출제가 된다면 뭐 윤동주, 김석원 물론 나올 수 있겠죠. 한용은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 올해 만약에 또 출제가 된다면 제일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백석하고 그다음 지금 보시는 이용학입니다. 이용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시는 시의 내용이 유랑민들의 삶에 비해 관한 시를 주로 쓰게 되는데요. 이분과 관련된 시가 최근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분과 관련된 시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물론 보셔야 되고요. 이거 이외의 것들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서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김용택의 섬진강은 연작 시인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민중의 삶과 관련된 거, 뭐 생명력이라든가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오랑캐꽃, 자, 이 시부터 먼저 해제부터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를 통해서 고려 군사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여진족의 슬픔을 떠올리고, 자, 이게 앞에 프롤로그의 얘기가 나오죠. 그 시가 조금 좀 특이해요. 그 보시면 앞에 첫 번째 부분이 줄표가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줄표로 시작을 하고요. 줄표로 끝나는 게 1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 자체가 1년으로 작가가 지금 상정을 하고 썼다라기보다는 어떤 시를 시작할 때 서문과 같은 프롤로그 부분에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는 거죠. 자, 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할 게, 자, 여진족이 살다가 고려의 장군이 와가지고 이 여진족을 몰아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에 일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일제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됐어. 그런 상황이니까 매칭을 시킨다 그러면 여진족의 삶은 우리 민족의 삶과 똑같은 거고 고려 장군은 일제랑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고려 장군은 부정적인 인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대응 관계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앞에 고려 장군 아직 실 읽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고려 장군을 언급한 것은 고려 장군의 부정적인 속성, 고려 장군은 일제와 똑같이 나쁜 놈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롤로그에서는 여진족이 고려 장군에 의해서 쫓겨나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게 된 유랑민이라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프롤로그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를 일제 강점기에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감과 연결했어요. 자, 이 고려 장군에 의해 쫓겨난 여진족의 삶을 일제 강점기에 유랑하던 우리 민족의 삶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자, 두 번째. 화자는 오랑캐꽃의 억울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화자의 기본적인 정서죠. 뭐 위에서 오랑캐꽃이 일제강점기 때 유랑하던 우리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정서는 연민이겠죠. 연민을 느끼며 목 놓아 울도록 햇빛을 막아주는 행위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다. 그럼 화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연민, 태도는 위로의 태도라는 건데, 혹은 정서라는 것인데,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막아주는 대상이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시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자, 해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가지 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생님이 해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서문과 같은 거고, 자, 이 프롤로그는 이것도 이미 얘기했던 거네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긴 세월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서 오랑캐 꽃이라고 했으니, 자,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오랑캐 꽃이죠, 그죠? 오랑캐 꽃이니까 일단은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의 방식이 사용됐네요. 자,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왜 오랑캐 꽃이라고 불렀냐 하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고 전한다. 여기까지가 오랑캐꽃의 이름의 유래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부터가 실제 이 글의 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누가? 여진족이, 오랑캐들이. 돌의 샘도 띨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마찬가지로
오랑캐들이. 그러면 같단다 같단다. 자, 뭔가 통사 구조의 반복이 보이고요.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같단다 같단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 더 읽고 얘기를 합시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서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드릴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그 운율 부분에서 통사 구조의 반복하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같단다 같단다. 자,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간접 합법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나온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간접 합법의 방식을 통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오랑캐들이 떠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떠나간 거죠. 매우 다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급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 동시에 또 여기서 오랑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고려 장군에 의해서 뭐가 된 거냐면 유랑민의 처지가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랑민의 처지가 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고려 장군이 일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시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들이 떠난 다음에 그 흔적으로 남은 게 바로 이 오랑캐 꽃이라는 거죠. 그러면 1년과 2년에서 A와 B 부분에서 오랑캐 꽃이 의미하는 것은 자, 오랑캐 꽃 1년과 2년에서 오랑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유랑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랑민의 비애 혹은 유랑민의 삶. 여진족이 오랑캐들이 고려 장군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슬픔 혹은 그런 역사적 사실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오랑캐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으로 가보죠.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서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자, 뻔한 거죠.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물론 뭐 몇백 년이 흘러갔다라고 직접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구름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구름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D가 이 글의 마지막일 텐데요. 잘 보세요.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너 누군데요? 오랑캐 꽃이죠. 자,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 꽃. 너는 돌가마도 털 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 꽃. 자, 아마도 돌가마하고 털 메투리가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여진족의 어떤 삶의 풍습 이런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 쓰던 어떤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오랑캐 꽃이라고 하는 놈은 여진족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근데 오랑캐 꽃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랑캐 꽃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랑캐 꽃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여진족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여진족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했잖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진족처럼 우리 오랑캐도 아니야. 오랑캐도 아닌데 마치 오랑캐처럼 일제에 의해 여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일제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오랑캐하고 같은 처지가 된 거야. 그래서 1년과 2년에서의 오랑캐 꽃은 여진족 고려 장군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여진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서의 오랑캐 꽃은 그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 우리 민족의 유랑하는 삶의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혹은 또 다시 필기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 민족 중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만주나 간도로 떠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유랑민의 삶의 비애를 이렇게 오랑캐 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햇빛은 막아주는 거죠. 어떤 시어의 긍정, 부정을 판단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화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화자 입장에서는 햇빛을 막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대상이니까 이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인 것은 확실한 거죠. 자, 아마도 햇빛을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오랑캐 꽃한테 가해지는 어떤 일반적으로
시련 같은 것이겠죠. 시련 같은 것을 내가 막아주고 싶다.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꼬. 자, 내가 얘한테 주어지는 시련을 잠깐 동안 막아주는 동안 마음속에 있는 한을 마음껏 표출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봤던 것처럼 하자는 이런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시고요. 이 시 자체는 짧은 시고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게 시는 올해 한번 분명히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로 건너가죠. 두 번째는 김용택의 연작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해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섬진강변 마을을 둘러싼 남도 지방, 남조가 전라도 지방 얘기하는 거죠. 남도 지방의 민중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연작시이다. 자, 이 글은 민중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답니다. 자, 이 글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중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가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성부의 벼라든가 아니면 김수영의 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성부의 누룩이라든가 또 뭐 있을까요? 이동순의 개밥바라기 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개밥풀이죠. 이동순의 개밥풀. 이상해서 말하고도 이동순이라는 분의 개밥풀이 있어요. 전부 다 식물인데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민중을 비유하는 건데 민중을 비유하는 시에서는 보통은 세 가지가 다루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강인한 생명력이죠. 약한 놈이지만 절대 죽지 않아. 생명력. 자, 두 번째는 혼자는 약하지만 서로 뭉쳤을 때 강해지는 놈. 연대의식을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희생정신입니다. 내가 베어지고 없어져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시는 일반적으로 생명력, 연대의식 앤드 희생정신이 나오는데 이 글도 그 중에 전부가 나올 수도 있고 일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중에 관한 시란 말 딱 보는 순간 시를 읽어나가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갑니다.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소박하고 건강한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세력이 결코 민중의 연대감이나 나오네요. 연대감이나 건강한 생명력 이것도 나오네. 생명력을 위협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가문섬진강은 자연물의 모습을 넘어서서 민중의 결핍된 삶. 자, 민중이 뭔가 부족해진 삶. 다시 말하면 섬진강 자체가 민중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한 민중의 삶. 그러니까 그 민중의 삶이 가물었다라는 말은 민중들한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말이겠죠. 동시에 민중적 연대의 힘과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물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상황은 민중이 뭔가 결핍돼 있어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런 시련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연대하고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민중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시의 전반부에서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선진강변의 모습을 통해서 후반부에서는 힘차고 호방한 기세의 섬진강 산맥의 모습을 통해서 민중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하자의 태도는 섬진강을 통해서 민중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삶 자체가 모두 긍정적인 것들이죠. 그럼 하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예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중의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다가 봐라. 자, 섬진강은 건강한 민중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상황은 가물었다라고 했으니까 민중의 삶 자체가 해제에 나오는 것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결핍된 상황이죠. 자, 선생님 다른 말 써볼게요. 고달프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가문 섬진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퍼가도 전라도의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자, 끊기지 않고 모여. 그럼 보세요. 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물을 더 메마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한테 주어지는 시련이나 고난 같은 것이겠죠.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강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라도의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자,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퍼내도 절대 마르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엔드 모여서 흐르는 것이니까 민중의
연대, 다른 말로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여서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 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 꽃 머리에 이어주며, 여기 나오는 토끼 풀꽃, 자운형 꽃 전부 다 민중들, 이름 없는 민중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해가 저무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보통은 하강의 이미지니까 부정처럼 보입니다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전반부에서 해가 지는 상황, 어떤 시간적 배경이 나왔죠. 이 시간적인 배경은 작품 자체의 어떤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되면 쌀밥 같은 토끼 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 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민중의 삶의 터전을 강변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게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헌하게 꽃등을 달아준다. 자, 어둠은 끌어내어서 죽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아직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세력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을린 이마에, 누구의 그을린 이마죠? 이런 꽃들이나 풀들의 그을린 이마니까 아까 우리가 메마른 거랑 똑같이 고달픈 삶을 살아왔던 그런 민중들의 삶에 헌하게 꽃등을 달아줘. 자, 뭔가 위로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둠과 꽃등, 명암의 대비가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표현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뭘 말했냐면 전반부죠. 이게 섬진강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퍼내도 절대 마르지 않아. 생명력이 있어. 그 다음에 실핏줄 같은 작은 냇물들이 모여서 강을 만드는 거야. 연대의식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흐르다가 목매이면, 자, 마찬가지죠. 가문 거랑 똑같이 이것도 어떤 고달픈 상황, 그냥 시련 고난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요. 자,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부르는 거죠. 자, 연대감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불러서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보라. 자, 섬진강을 보라, 따라가며 보라. 뭔가 시행의 반복이 있죠. 근데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반복과 변주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시행의 반복과 변주를 쓰고 있어요.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서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 더냐고. 그럼 이 몇 놈, 이거는 섬진강물을 마르게 만드는 놈이니까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놈들이겠죠. 당연히 부정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정적 세력이라고 합시다. 민중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 세력 몇 놈이 달려든다고 말을 강물이 더냐고.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민중의 생명력은 절대 이런 놈 몇 놈들이, 부정적인 세력 몇 놈들이 퍼낸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지리산이 저문 강물의 얼굴을 씻고. 자, 지리산, 여기 지리산도 마찬가지로 남도, 전라도의 어떤 대표하는 그 지명 중에 하나니까 섬진강과 똑같이 민중의 삶을 상징하는 하나의 자연물이 될 겁니다. 지리산이 저문 강물의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면서 무등산을 보고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면, 무등산도 마찬가지로 전라도에 있는 거죠. 전부 다 민중의 삶입니다. 의인법 당연히 쓰고 있고요. 무등산을 보고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면, 노을 띈 무등산이 그렇다고 한한 이마를 끄떡이는 고개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훌의 자식들이 똑같이 부정적인 세력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마지막은 도치법도 쓰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절대 마르지 않을 거다.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하고 도치법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시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기역은 누군가요? 오랑캐 꽃한테 가해지는 시련 같은 걸 상징하는 햇빛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자가 막아주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서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해였어요. 자, 그러면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은 하자가 대상이 누군데요? 오랑캐꽃이죠. 대상을 위로하기 위한 상황을 의미한다. 글쎄요, 햇빛이 비추니까 햇빛을 막아줬어? 그런 상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다시 또 해, 대상이 처한 억압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해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전반부의 해는 이게 아니라 작품 자체의 어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민중의 삶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니까 1번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 기역은 대상이 대응해야 되는 환경. 자, 햇볕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아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요거는 가능한 설명이네요. 두 번째, 니은은 대상의 모습이 조응하는 배경. 자, 조응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대상, 자, 소박하고 아름다운 민중의 삶과 어울리는 서정적 분위기. 말 되죠? 답은 그러면 2번이네요. 자, 3번. 기역은 대상과 하자의 상호작용의 매개체. 자, 이게 뭔가를 연결시켜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계획이, 감정이입이 있었던가요? 글쎄요. 그 다음에 4번 기역은 대상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막으려고 하는 거지. 니은은 대상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자, 대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서정적인 배경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잘못 얘기했고요. 자, 5번. 기역은 대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단초, 대상이 변화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니은은 대상의 불변적 속성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은 이미 2번에서 나왔어요. 그죠? 나왔지만 항상 보실 때 선지 하나하나를 검토하시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본 것처럼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았는지 스스로 설명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는 그건 찍은 거지 푼 게 아니죠. 그죠? 항상 근거를 가지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기 볼게요. 오랑캐꽃은 제비꽃의 다른 이름이다. 오랑캐꽃의 화자는 꽃의 생김새와 관련한 유래담을 소개하고 비애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전반부 A와 B가 그랬었죠. 여기에 나오는 오랑캐꽃은 여진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12세기 고려시대 함경도 부근에서 살다가 윤관에게 토벌을 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랑캐라는 말은 야만인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자, 그러한 비유,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의 화자는 오랑캐꽃에 의탁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의 서름과 소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자, 여기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 왜 억울한 거죠? 오랑캐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오랑캐꽃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꽃을 통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의 서름과 소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과 연결해서 공감과 위로 혹은 연민을 건네고 있다.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1번부터 갑니다. A는 대상의 명칭에 대한 유래담을 프롤로그 형식으로 제시하여. 오케이. 오랑캐꽃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오케이. 하자의 과거 경험과 웃기신에 있다는 건 없죠. 그죠? 그냥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을 제시했을 뿐이니까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도 가봅시다. B는 고려군이 오랑캐를 정벌했던 사실에 기반하여서, 자, 사실에 기반한 거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가랑잎처럼 굴러가듯 정착지에서 쫓겨갔던 오랑캐의 상황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사실, 어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들은 전언의 형식, 간접 합법의 형식을 취했다. 기억나시죠? 자, 3번 갑니다. C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골짜기에 흐르는 구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한 단어의 의도적 반복을 통해 세월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자, 구름이 흘러가서 몇백 년이 지나가서 당연히 세월의 변화고요. 뭐 골짝골짝 100년 몇백 년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있나요? 의도적인 반복, 요것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4번. 시적 대상이 돌감아도 털 메뚜리도 모르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여서, 다시 말해서 오랑캐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여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의 서름과 소의 경험을 우리 민족의 서름과 연결하고 있다.
있다. 1년 2년에서는 오랑캐 꽃은 오랑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3년 4년 넘어와서는 이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마지막 5번. D는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건네는 말인 울어보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대상에 대한 하자의 공감과 위로와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또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서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 보기. 섬진강 원은 섬진강 연작시의 하나로서 작가는 남도를 대표하는 산과 강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민중의 건강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남도 민중의 소박하면서 강인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난한 현실과 부정적 세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제 시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되어 있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가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죠. 실핏줄 같은 개울 물들이 모여서 흐르다 목매이는 가문 섬진강의 모습은, 자, 목매이는 모습이고요. 가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정적 세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감을 상징한다. 민중의 반발감이 아니고요. 보기의 모습, 보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이겠죠. 민중의 가난한 현실, 아니면 부정적 세력의 위협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반발감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죠.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2번은 토끼풀꽃, 자운형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은 민중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소박하고 보잘것없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암시한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3번 갑니다.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서 뼈 으스러지게 얼싸안고 남도를 휘돌아 나가는 섬진강의 모습에서, 자, 이런 모습에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민중의 삶을 연상할 수가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끝까지 흘러가는 모습이니까 활력 넘치는 모습,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이 새끼들 다 부정이었죠. 몇 놈이 달려들어서 퍼낸다고 말을 물이 더냐는, 자, 서리법도 썼네요. 이것은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에도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민중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어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켜, 다시 말하면 강인한 생명력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민중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껄껄 웃는 지리산과 끄떡이는 무등산의 화답은 남도의 자연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당연히 그렇고 민중이 스스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 저놈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거다,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맞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나오는 시 두 가지 또 같이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